인생은 결자해지요. 사필 귀정이여라. 속기사로 일하다 보면 각양각색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판결이 날 때쯤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 자녀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교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녀들이 감히 70이 넘는 어머니를 소송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 어머니, 지금 정말로 저 개새끼한테 10억을 준다는 겁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10억. 어머니, 10억이면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고요. 조금 욕심 부리면 건물 하나를 통째로 매입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얼만데? 엄마, 진짜 노망났어? 어? 원고 진정하세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저 개새끼 때문에 진짜 내가... 입 조심하거라. 남자는 팔짱을 끼고 여동생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봅니다. 여자는 목까지 붉어져 긴 생머리를 마구잡이로 헝클이네요. 피고 차수키 씨는 암 선고를 받은 72세 노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진 이 가엾은 여인은 텅 빈 아파트에서 강아지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강아지, 그리고 남편이 남기고 간 사망보험금 10억.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왜 이제 와서 유서를 바꿔 쓰신 건지. 민법 제98조 동물은 물건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권리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어머니, 어차피 지는 싸움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나오셔야겠어요. 남편 말이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저희가 안 보고 싶어서 안 찾아뵌 게 아니잖아요. 남편도 저도 바쁜 걸 어떻게 해요? 언니도 웃겨요? 평소에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뭐뭐? 와서 정성스럽게 연기하기는... 이게 새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나이 차도 얼마 안 나면서... 뭘?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가 새언니 엄마도 아닌데 왜 여기 껴서 이래요? 돈 맡겨둔 것처럼? 나야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야. 박지연, 너 입 조심해. 엄마, 뭉치 내가 잘 돌볼 테니까 다도 안 바래. 딱 반만 줘, 반만. 솔직히 내가 엄마 병간호 다 했는데. 어린 게 돈만 밝혀서 병간호는 무슨. 돈 궁하면 쪼르르 달려간 게 다면서. 얼마 전에도 어린 남자 새끼한테 오피스텔 준 거 모를 줄 알아 내가. 나 스토킹해? 엄마한테 일러 바친 것도 오빠지? 자기 혼자 돈 어머니. 다 받으려고. 원고 정숙하세요. 원고 측 변호인 다른 질문 없나요? 비단결처럼 윤기나는 하얀 털을 가진 녀석이 보입니다. 바로 이 녀석이 10억의 주인공 뭉치. 말라붙은 새까만 코를 한 번씩 핥으며 입맛을 다시는 녀석은 남자의 질투 따위 제일 아니란 듯 무심하게 입을 쩍 벌리며 연신 하품을 해댑니다. 이 팔자 좋아 보이는 강아지는 어쩌다 10억이라는 큰돈을 상속받게 됐을까요? 무표정한 얼굴로 강아지를 연신 쓰다듬는 여성. 차수키는 왜 강아지에게 돈을 상속했을까요? 굳게 다물린 입, 지그시 센 흰머리, 왼손 약지에 끼고 있는 큼지막한 금반지. 꽤 많은 나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차수키의 눈빛은 맑았으며 풍겨나오는 기품은 그녀의 뚝심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녀가 주름 잡힌 손으로 하얀 뭉치를 쓰다듬자 녀석은 기분 좋은 듯 머리를 주인에게 기댑니다. 그녀는 혼자 발길질을 해대는 남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소 지으며 하얀 뭉치에 코를 박습니다. 갑상선암. 내가 선고받은 병명이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앙에 심장이 쿵하고 바닥에 내려앉는다. 찢어질 것 같던 목구멍,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잔기침. 왜 별일 아니라 치부하고 넘겼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 고집불통 여자, 나이 든 여자, 남편까지 보내고 혼자 사는 독한 년. 거기다가 이제는 암까지 딸린 노인네. 잔소리를 해대는 의사의 말이 귓가를 웅웅거리며 멀어진다. 발견하면 죽도 못 쓴다는 췌장암이나 간암이 아닌 거에 감사해야 하나. 눈앞에 지난 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제 또래보다 똘똘했던 아들, 사랑스러운 철부지 막내딸, 일찍 떠난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았음 해서 간이고 쓸개고 줄 것처럼 키워놨더니 돌아온 건 자식들의 은근한 귀찮음. 아들, 언제 올 거야? 지난 설 때 보고 한참 됐네. 엄마 섭섭하려고 해. 어머니 제가 좀 바빠서요. 이번 명절엔 꼭 갈게요. 아들의 목소리 너머에서는 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고, 아, 맞다, 엄마. 오빠 헛짓거리하고 다니는 거 알아? 그렇다니까? 요즘 여기저기 땅 사고 다녀. 뉴스에 나는 거 있지? 유명 연예인 부동산 투기 어쩌고. 오빠도 그런 거 하는 거 같은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의사면 돈도 많을 텐데? 엄마, 제멋대로인 딸은 병간호랍시고 불쑥불쑥 찾아와 남자 얘기, 돈 얘기, 애를 봐줄 수 없냐는 얘기만 떠벌떠벌. 문득 밀려오는 허탈함에 한숨이 나온다. 자식들에게 기생하며 나이값도 못하는 추한 노인네. 성정이 그러지 못한 나는 이 나이 먹고도 미련하게 일을 나간다. 하지만 이제는 밑바닥부터 시작해 소박하지만 자식 둘을 무사히 키워낸 곳. 일평생 함께한 곳이지만 이제는 슬슬 그만둬야 할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굳은 일로 또래보다 한참 늙어 보이는 부모님과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첫째 오빠, 끙끙 열앓이를 하다가 일찍 떠나버린 피부치 동생들. 가난한 집에서 자라며 배운 건 꾹 참는 법, 그리고 돈이면 만사 해결되는 빌어먹을 세상. 나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어린 나이에 식당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밤낮으로 일을 했고 손에는 수많은 굳은 살이 생겼다. 그리고 이 고생을 보상하듯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까지 얻었다. 여보, 우리한테 축복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은 병으로 떠나버렸고 나는 오랜 슬럼프와 우울증에 허덕였다. 그래서였을지도 모른다. 일을 쉬지 않고 자식들만 바라봤던 건 단란한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꿈꿨을 적 말썽꾸러기 막내딸의 머리를 묶어주며 자식들이 바르게만 컸으면 좋겠다던 남편, 항상 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어른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던 남편, 큰 연모처럼 남들을 품어주었으면 좋겠다며 남편이 붙여준 아들의 이름 원택이, 현명하고 품위 있는 여자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붙여준 막내딸 지연이. 원택이랑 지연이 당신 말대로 번듯한 어른으로 컸으면 좋겠다. 오늘따라 그리운 남편 생각에 색바랜 사진을 쓰다듬었다. 우리가 그렸던 미래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여보, 오늘따라 보고 싶다. 공허함과 쓸쓸함이 파도의 포말처럼 불쑥불쑥 밀려 들어왔다.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늙었으면 죽어야지. 왜 살아서는 자식들 귀찮게 해. 나는 외로웠다. 말동무가 필요했다.
시시콜콜 일상을 공유하는 누군가의 험담을 들어줄. 오늘은 날씨가 좋았고 어제는 비가 와서 무릎이 쑤셨다는, 콧 속으로 스며드는 꽃내음에 기분이 좋다는 이런 별것 아닌 이야기를 들어줄 말동무가. 우리 애들은 의사나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을 축제라도 할까? 여보, 요즘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응? 식당일 좀 쉬엄쉬엄해요. 건강이 제일 먼저야. 여보. 하나뿐이던 친구이자 남편은 내 곁을 일찌감치 떠나버렸다. 병원에서 돌아오던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오던 날, 가게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유독 초라해 보이는 날. 축축하게 젖은 박스에 꼬질꼬질한 피덩이가 올려다보고 있었다. 겨우 눈을 뜬 것 같은 새끼 강아지를 보자 수키는 속이 울렁거렸다. 참 작다. 누가 너를 버렸니? 그게 나와 뭉치의 첫 만남. 너는 내가 필요할까? 작은 강아지라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나와 뭉치는 가족이 되었다. 뭉치야, 이제 그만 집에 가자. 너, 내가 이제부터 따뜻한 햇살 아래 노인과 강아지. 이 가슴살 좀 수키는 목선으로 또르르 흘러내리는 땀을 옷소매로 훔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쁜 숨을 헐떡이면서도 새어나오는 웃음을 막을 수 없었죠. 수키는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살았어요. 온전히 자신의 편인 존재를. 일찍 떠나버린 남편은 수키의 기억 저편에 아지렁이가 일렁이듯 흐릿하게 머물렀으며 심장을 뜨겁게 태웠던 열정은 미약해진 불꽃으로 남았고 무료한 일상 속 뭐가 그리 불안한지 끼잉끼잉 울기만 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던 녀석. 하지만 뭉치는 수키의 정성 어린 손길에 곧 마음을 열었고 이제는 배까지 뒤집어 만져달라고 애교를 부립니다. 이 하얗고 조그마한 것은 수키의 일상에 녹아들었으며 곧 뭉치는 그녀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애 좀 봐줘. 너 또 내 애는 네가 봐야지. 애들은 원래 부모가 키우는 거야. 너 이러는 거 네 아들한테도 안 좋은 거 알아 몰라? 아, 엄마, 내가 뭐 맨날 엄마한테 봐달라고 해? 이번에 골프 모임 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너 또 그 희철인가? 뭔가 하는 어린애랑 가니? 넌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네 애는 네가 책임져야지. 홀라당 어린 남자랑 놀러나 다니고 너 엄마가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차려준 카페는 어떡할 건데? 그리고 이혼 분할금 그걸로 남자랑 놀러 다니는 거 그만둬야 할 때도 되지 않았니?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 소인애는 아예 그쪽 시부모가 애를 봐준다는데 할머니가 키워서 그런가 애가 밥도 잘 먹고 가리는 것도 없대. 봐줄 거야 말 거야? 오랜만에 걸려온 딸의 전화. 역시나 용건이 있어 수키를 찾는 지연입니다. 수키는 제 필요할 때만 알랑거리는 자식들이 섭섭했고 이제는 별 의미 없어진 생일에 돈만 달랑 몇 푼 보내는 아들이 못내 서운했죠. 수키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그저 얼굴 한번 보는 건데도 제 어린 남자친구와는 해외 곳곳을 놀러 다니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같이 여행 한번 가주지 않던 딸, 자신을 부모 취급하는 딸에게 섭섭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아무리 분칠을 해대도 제게서 노인 냄새라도 나는 것일까. 그래서 매일 구석구석 몸을 씻어대는데도
불쑥 밀려드는 자기 혐오가 수키는 가끔 버거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 앞에서 꼬리가 떨어져라 흔드는 뭉치를 보면 사랑스러움에 벅차올랐고, 눈을 뜨면 품에서 따끈한 꼬랑내를 풍기는 뭉치를 안으면 금방이라도 다시 잠들고 싶었죠. 병원에 다녀와 한숨을 푹푹 쉴 때면 제 앞에 쫄쫄 따라와 손을 핥는 뭉치를 보면 세상 걱정 근심이 잠시나마 사라졌습니다. 뭉치야, 너는 떠나지 않을 거지. 내가 먼저 죽으면 너는 어떡하니? 그래, 이 정도면 자식들에게 해줄 만큼 했다. 그래, 남편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남편이 아니라 내가 일찍 죽었더라면 나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 자식들에겐 비밀로 하라던,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쓰라던, 먼저 가버리는 저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라던. 10억.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수키는 결심합니다. 언젠가 써둔 유서를 고쳐 써야겠다고. 이제는 정말 자신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수키에게 10억이라는 큰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자식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 바쁘다던 아들까지도 태도가 돌변한 자식들. 그리고 그 돈의 주인공이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고, 발밑에서 배나 긁고 있는 작은 강아지가 10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쉽니다. 엄마, 진짜로 이게 아니 얘한테 돈 다 줄 건 아니지? 엄마, 말도 안 돼. 암이라고 미치기까지 한 거야? 진짜로 얘한테 줄 거야? 처음에는 드디어 치매가 온 거냐며 강아지와 자신들을 착각하는 거냐고 몰아세우더니 후에는 현실 부정, 눈물까지 흘려대며 저에게 읍소해대는 자식들을 보자 더더욱 마음을 굳힌 수키였죠. 지금 너네 꼴을 보니 더더욱 그래야겠구나. 내가 아플 땐 그렇게 귀찮아하더니 이 배은망덕한 것들. 엄마, 나 의사야. 의사라고. 정말 바빴던 걸 어떡하라고. 이러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걔가 유산 상속을 어떻게 받아.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불만이니? 해보려면 해보려무나. 소송. 나 차수키가 갑자기 사망할 때를 대비하여 이 유언장을 남긴다. 나의 반려견 뭉치에게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뭉치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할 대리인으로 뭉치 담당 수의사 최민지를 지정한다. 뭉치가 사망할 시 10%를 대리인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한국중소자 영업총연합회에 기부한다. 원고 측 변호인 다른 엄마, 질문 없나요? 진짜 우리한테 어떻게 이래? 엄마 손주는 어떡할 거야? 그 돈이면 우리 아들 고생 덜하고 살 수 있는데 어떡할 거냐고. 이제 와서 아들 걱정하는 척 하지 마. 지 애인이랑 놀러 다니기 바빴으면서. 뭐? 오빠는 존나 대단해서 투기나 하고 다니나 봐? 야, 이런 미친. 안 닥쳐? 못 뭐? 배운 게. 미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 제98조. 동물은 물건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권리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 법적 지위가 물건으로 해당돼 상속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믿을 사람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는 신탁제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수키는 영리하게 이 점을 이용했네요.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유산 상속까지. 차수키가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안 남길 생각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 많은 시간을 그녀 혼자 외롭게 지냈던 걸까요?
병든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가족보다 자신의 옆을 지켜주던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상속한다는 것. 반려동물 500만 시대.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차수키 같은 사람이 꽤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뭉치는 외로웠던 수키에게 따뜻함과 즐거움을 주었고, 다 커버린 자식들은 수키에게 외로움과 무관심만 남겼죠. 퇴근길,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야겠어요.